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패통탄 총리가 사임 의사가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변호인단이 맡고 있어 당에서는 응원만 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총리의 진정성을 믿고 있으며 사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내에 확약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이케셈 전 장관은 총리 후보로서 준비되어 있고 건강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노동장관이 국경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며 발생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국 노동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9일에는 미얀마 난민 노동자 약 4만 2천 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스리랑카와의 노동자 수입 MOU도 체결 완료되어 1만 명 즉시 투입 가능하며 최대 3만 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등 3개국과도 추가 MOU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갈등 상황에 대비해 10만 명 규모의 대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노동자의 경우 3주 내로 투입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스리랑카 노동자는 2개월 내로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캄보디아 드론 50대가 포착되었으며 병력 증강으로 추정되는 적외선 빛 10개 지점이 관측되었습니다. 태국군은 지비시아브에 따라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국군은 최근 지뢰 사고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사용 의혹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수린주 철조망 철거 영상도 조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사망 14명, 부상 39명이며 군인은 사망 16명, 부상 268명입니다. 8월 1일부터 14일 불발탄 제거 작전으로 국경 4개 주에서 총 621발의 폭발물이 수거되었습니다. 2025년 신용카드 대출 시장은 12년 만에 최저 성장률인 0.8%를 기록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은 줄고 잔액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전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카드 보유자도 외식과 명품 소비를 줄이며 지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일반 카드 사용자들 역시 필수품 위주로 소비하며 0% 할부를 선호해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치 경제 불확실성과 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소비 심리에 큰 영향을 준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이오닉 5 모델에 대해 최대 57만 바트의 할인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혜택은 무료 홈충전기 설치, 1년 보험, 다양한 부가 혜택을 포함하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얀마 정부의 물류 규제 강화로 인해 태국, 미얀마 국경 무역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미야와디에서는 연료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며 많은 미얀마 주민이 승용차, 버스, 트럭을 몰고 메솥 지역 주유소로 넘어와 주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2025년 초 태국이 콜센터 단속을 위해 전기, 인터넷, 연료를 차단한 이후에도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의 통제 강화로 다시 연료난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태국 측에서는 수출입 허가서가 없는 차량을 미얀마 당국이 압수하면서 메솥 지역의 제2우정의 다리 인근에 120대 이상의 트럭이 발이 묶였으며 일부 해산물 등은 운송 지연으로 손상되고 있습니다. 메솥 지역 무역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얀마 내 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로 태국산 상품을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불이람에서 급식비 일부를 화장실 수리에 전용한 혐의로 해임된 여교사 사건과 관련해 기초교육위원회는 해당 해임 처분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교사는 교원공무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교사가 급식비 일부를 전용한 것이며 국가부패방지위원회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해임이 결정된 것입니다. 교장은 처벌을 수용했지만 교사는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찬타부리 해병대가 끌롱야이 인근에서 비립국한 중국인 6명과 이들을 인도한 태국인을 검거했습니다. 중국인 6명 중 여권 실물이 있는 사람은 없었고 3명만 휴대전화에 여권 사진이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상 2명은 과거 출국, 1명은 2023년 입국 기록만 확인되었습니다. 태국의 한 노동연구원이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철저히 한국 정부의 틀 속에서 설계된 제도이며 고용주와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방식이라며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거의 노예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노동자는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병원 진료조차 고용주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전년 대비 약 21% 감축하여 13만 명 수준으로 줄였으며 같은 해 9월 기준 불법 체류자는 약 19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약 71%인 14만 5천 명이 태국 국적이며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뜨랑주 후아이옷에서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1세 여성이 작은아버지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36분경 머리에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된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오후 2시경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44세 작은아버지로 밝혀졌으며 범행 후 뜨랑 라사따 지역 산으로 도주해 경찰이 현재 포위 수색 중입니다. 이 남성은 마약 관련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피해자의 할머니는 손녀를 어릴 적부터 키우며 간호사로 성장하길 바랐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